광주시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며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직 낙관하긴 이르지만 이번 주가 성패의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로 가축재해 보상금을 신청해 수십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농장주와 시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30년 만에 금고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 반발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다른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잘하면 모레쯤에 노사 민정의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내일로 예정된 현대차와의 협상이 잘 풀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역 노동계가 대화에 참여한 이후 열린 두 번째 원탁회의에서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를 비롯한 일부 법률적 사항을 바로잡는 등 기존 투자협약서를 수정 보완한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투자 유치 문제가 매듭 지어지고 그게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어떤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실무를 맡는 투자유치 추진단은 박병규 의장을 제외한 원탁회의 참가자 6명에다가 시의원과 공익 전문가를 각각 1명씩 추가해 총 8명으로 구성키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정된 협약서를 갖고 내일 현대차를 방문해 다시 협상을 벌입니다. 한국노총도 모레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섭니다. 현대차와 노동계 내부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다면 모레 오후 늦게 열리는 3차 원탁회의에선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 협상 문안이 정리가 되면은 그걸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추인을 받고 그것이 된 다음에 정식 투자 협상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가 노동계의 협상 참여에 부정적이었고 최근 3분기 실적이 최악인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번 주 성패의 갈림길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폭설에도 축사가 안 무너지면 일부러 부숴버리고 폭염 때는 피해 가축수를 조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로 오리 축사 지붕이 내려앉고 지지대도 휘었습니다. 지난 2015년 폭설로 축사 붕괴 피해를 신고한 나주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그런데 폭설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농장주 임모 씨는 축사 기둥에 세 줄을 묶은 뒤 트랙터로 끌어 주저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눈이 내려도 축사 지붕의 햇볕 가림막을 치우지 않고 눈이 수북이 쌓이도록 방치해 축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축사가 안 무너지면 지지대에 세 줄을 달아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 씨는 보험사를 속이고 재해보험금 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뭐가 알겠어요. 봉사하시던 사람 무엇을 알아. 와갖고 알려준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은 뭐라 해야지. 오래 받았고 있는 지금 외국인 혼자 키우고 있잖아. 여름에도 보험 사기는 계속됐습니다. 임 씨 등 경찰에 적발된 오리 농장주들은 여름이 되면 무더위에 폐사한 오리 숫자를 부풀려 재해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폭염과 폭설 피해를 부풀려 받아 챙긴 재해보험금만 23억 원, 축사를 세우는 시공업자와 오리를 납품해주는 업체들도 농장주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무너뜨리거나 반팔하거나 전파를 하게 되면 사후에 이제 보험금이 수령되고 나면 다시 이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보수 내지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결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낮에 불이 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발달 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혼자 있던 발달장애 2급 21살 황모 씨가 작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과수 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억 5천여만 원의 자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35대와 소방관 9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공장 안에 플라스틱 원재료 등 인화물질이 많아서 불을 완전히 끄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구 인사인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 몫으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 다른 정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5.18 진상조사를 웃지 못할 코미디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5.18 왜곡에 앞장선 지 씨를 위원으로 추천한다면 그건 진상조사가 아니라 조사를 방해할 의도라고 비판하며 인물이 없다면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를 담당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30년 만에 제1금고를 변경했는데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국 농민회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광주 광산구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광산구 제1금고 선정 절차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 구성과 배점 기준이 불공정하다 보니 지역 농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농협이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이 우리 광산구에 끼쳤던 공익적인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금고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계약 체결 이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금고 선정 절차는 정부 지침에 따랐다며 심의 결과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은행을 밀어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광주 남구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엎치락 뒤치락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금고지기 쟁탈 전에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뛰어들면서 지자체 1, 2금고를 양분했던 지역은행과 농협도 벼랑 끝 경쟁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금고 선정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없애고 거액의 출연금에 휘둘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250명이 선정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남자가 122명, 여자가 128명이고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됐습니다. 이들은 자료집이나 온라인 동영상으로 사전 수기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9일부터 1박 2일간 진행되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2호선 건설의 찬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론화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2호선 건설에 반대해온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공론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용섭 시장이 방송 대담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광주도시철도공사가 2호선 찬양 광고를 계속하는 등 공론화가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반대 측의 요구로 공론화위를 구성해 수기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다시 중단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농촌 마을에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으로 가득 찬 냉장고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복지센터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두 손 가득 생필품을 챙깁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비롯한 각종 반찬부터 고추장, 된장, 채소 등 식자재까지 웬만한 마트에 못지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 사랑 나눔 냉장고는 주민 누구나 반찬을 가져놓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충 끼니를 때웠던 홀몸 노인들은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반찬을 해서 이런 노인들을 이렇게 접대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도 하고 또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이 자유스럽게 반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나눔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는 반찬을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요. 작을 수 있지만 이웃끼리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 경납 건물 내부 철골의 볼트 수십 개가 제 위치를 벗어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5호기의 내진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H빔에 조여진 볼트 30개가 설계와 달리 제 위치를 벗어나 원전 측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볼트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강한 지진이 발생해 경납 건물이 흔들릴 때 H빔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계획 예방 정비가 진행 중인 원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특별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시장이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감염병 전수조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두 2,500여 건, 유행성 이하선염 470여 건 등이 접수됐다며 사전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은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10월에서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광주의 인프라는 다른 도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1,055대인데 반해 충전기는 119대로 보급률이 11.3%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기차가 12,000대가 넘는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세종시의 65.5%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31일 야간 개장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수요일에는 평일에 관람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개장 시간을 2-3시간 연장하고 6시 이후에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입장하는 관람객의 경우 동반인 1인에게 무료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시 이후 첫 번째 입장권 구매객 등 일부 관람객들에게는 아트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티연구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할 시티연구원의 광주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와 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89,431건, 인구 10,000명으로 환산하면 610건에 달해 제주 753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폭력 사건은 10,000명당 320건이었고 절도는 287건, 강도는 1.8건, 살인은 0.6건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한 해 평균 6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경찰청에서는 165개, 전남경찰청에서는 196개의 신분증을 분실해 한 해 평균 60개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경찰 신분증은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